손흥민이 저에게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한국 축구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평범한 해설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였죠. 아들이 국가대표팀에서 겪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지난 월드컵 기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 축구의 상징 손흥민이 홍명보 감독 아래 팀 중심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팀을 위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이 숨기고 싶었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LAFC TV와 애플 TV가 함께 만든 특별 프로그램 더 캡틴스 로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의 월드컵 여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는 자리. 단순한 경기 기록이 아닌 주장의 마음속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가벼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새로운 시작, 주장 완장의 무게,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들. 그러나 손흥정 씨가 초대되자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추억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나라를 숙연하게 만든 진실을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진행자가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을 묻자 손흥정 씨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건 회피하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마음에 담아둔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흥민이가 얼마나 뛰었느냐가 아닙니다. 제 아들은 특권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선수는 팀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이지 팀이 자신을 위해 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팀이 희생을 요구하면 기꺼이 희생합니다. 동료가 빛날 수 있게 뒤로 물러서야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수의 희생이 누군가의 자아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것.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흥정 씨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누구의 이름을 대며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감독입니다. 선수를 선택할 권리도 인사를 결정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국가대표팀 주장을 약화시키고 이 팀은 손흥민 없이도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손흥민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진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팀이 탈락한 후 흥민이는 미국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메라도 기자도 관중의 함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이 있었습니다. 흥민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희생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팀이 덜 뛰라고 하면 덜 뛰고 뒤로 물러서라고 하면 물러설게요.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제가 미끼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픈 건 팀을 위해 희생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이 팀이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저를 이용한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손흥민은 약한 선수가 아닙니다. 어린 나이부터 엄청난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비판도 기대도 모두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가장 아팠던 이유는 아들이 지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팀 안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왜 그런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홍명보 감독의 결정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진실이 한국 축구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와 주십시오. 손흥민이 아버지에게 털어놓은 그날의 대화는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탈락한 후 흥민이는 미국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카메라도 플래시도 팬들의 함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 진심 어린 대화만이 있었습니다. 흥민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목소리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희생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팀이 저에게 덜 뛰라고 하면 기꺼이 덜 뛸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라고 하면 물러서겠습니다. 동료들이 빛날 수 있도록 제가 미끼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팀을 위해 희생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이 팀이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를 이용한다는 느낌입니다. 손흥정 씨는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아직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그런 말을 할 때 부모가 어떤 심정일지 상상해 보십니까? 흥민이는 결코 약한 아이가 아닙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엄청난 압박과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았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아들이 지쳐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팀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문제로 여겨진다고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말했나요? 손흥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흥민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이 제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술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새로운 팀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장 완장을 주시고 언론 앞에 세우시고 팀 전체의 책임을 지게 하신 후에 제 역할이 단순한 형식적인 것처럼 대하지는 말아주세요. 이 말에 스튜디오 전체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손흥정 씨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흥민이는 저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버지,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제가 불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입니다. 동료들이 논란에 휘말리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팬들이 제가 나라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제 아들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팀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 자신이 왜 그런 상황에 놓였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침묵을 선택하는 아이.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그 침묵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팀이 경기 중일 때는 아들의 침묵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전술이라는 두 글자 아래에 묻혀버리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출전 시간 부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선수의 자존심과 팀을 향한 충정이 어떻게 이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아픈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은 언제나 팀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삼켜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서서 그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 뒤에 어떤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정말 팀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그 결정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손흥정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날카롭게 홍명보 감독의 결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이름을 대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감독입니다. 선수를 선택할 권리도 있고 전술을 결정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국가대표팀 주장을 약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민이를 팀의 상징으로 세워놓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면서 정작 경기장에서 그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스튜디오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진행자조차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손흥정 씨는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우리 국가대표팀이 손흥민을 중심에 두지 않고도 운영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팀도 한 개인에게
영원히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의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가장 뛰어난 선수를 그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충분히 강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더 빛나게 하고 다른 선수들도 함께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욱 차가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손흥민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팀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팀이 변화를 만들어낼 사람을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은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장은 단순히 완장을 차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은 경기장에서 진짜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손흥민에게는 팀의 얼굴이자 상징으로서 책임을 지게 하면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손흥정 씨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흥민이는 팀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충성이 설명되지 않은 메시지의 도구로 변하는 것은 처음으로 아프게 느꼈습니다.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말씀하시기로 하셨나요? 손흥정 씨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홍명보 감독이 자진 사퇴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했다면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흥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 아들이 감독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할 것이고 손흥민 가족이 팀에 개입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부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전국의 팬들에게 말하듯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흥민이는 팀을 보호하기 위해 저에게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대표팀은 어떤 감독의 자아에 속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을 이용해 한국이 손흥민 없이도 된다고 증명할 권리는 없습니다. 손흥민의 그림자를 넘어서고 싶다면 충분히 큰 팀을 만드십시오. 손흥민을 작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혁신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 발언이 방송된 순간 국내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사건이 한국 축구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곧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이 방송된 직후 국제 언론의 반응은 매우 빨랐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MLS 시즌 패스와 LAFC TV를 통해 프로그램이 방송되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 미국 시청자들은 손흥민의 월드컵 여정을 돌아보는 따뜻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흥정 씨의 폭로 이후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한 미국 해설자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손에 쥐고 있다면 그가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영국 언론도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한국 대표팀 주장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가장 위대한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한 영국 기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손흥민을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더 이상 전술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휘자의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해설자들이 팀의 심리적 측면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정신적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일본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신적 축의 역할을 흐리게 할 때 팀 전체는 중요한 순간에 지지대를 잃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반응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한국이 손흥민에게 영원히 의존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의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팀 내에서 손흥민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감독은 자신의 권력을 증명하기 위해
최고의 선수를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더 높이기 위해 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손흥정 씨가 밝힌 이야기는 단순한 한 아버지의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계 전체가 직면해야 할 큰 질문입니다. 손흥민은 팀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그 희생을 진정으로 존중했을까요? 감독은 전술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팀의 가장 큰 상징을 약화시키면서 그것을 혁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대표팀의 미래, 선수와 감독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남긴 메시지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손흥정 씨가 밝힌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손흥민은 팀을 위해 진심으로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진정으로 존중받았을까요? 국가대표팀은 어떤 한 감독의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을 이용해서 한국은 손흥민 없이도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만약 손흥민의 그림자를 넘어서고 싶다면 충분히 크고 강한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를 작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혁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한국 축구의 자랑이자 상징입니다. 그의 충성과 희생은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강팀은 한 명의 스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스타를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택이 팀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다시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 축구가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흥정 씨의 폭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에서 손흥민의 역할을 낮추면서 진정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손흥민, 홍명보, 국가대표팀, 그리고 국내외 축구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 함께 토론해봅시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